버스탑이 보이는 프랑스 현지인 아파트에 초대되고 싶은 여러분, 인도인 삼촌과 이모를 만들고 인도인 조카들의 결혼식 준비에 한 달간 참여하는 상상을 해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체 실험해온 저희가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친구 만들기 과외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까미노길을 걸으며 만났던 프랑스 친구와 파리를 산책하고 인도에서 요가를 배우며 만난 일본 친구와 대만 친구 집에 찾아갔던 미슐랭입니다. 오늘도 제 오른쪽에는 마카오 재벌에게 최고급 식사를 대접받고 인도의 갑부집에 놀러까지 가셨던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카페와 술집에서 사귄 친구들에게 배운 현지 언어가 20개에 달하는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 정입니다. 자, 이태리어로 맥주죠. 어떻게 하나요? Una birra per favore. 스페인어. Una cerveza por favor. 러시아어도 되나요? 아, 되죠.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또 잘 써먹었습니다. 아진 비보 빠자스타. 폴란드. 예드나 비보 프로심. 헝가리 되나요? 되죠. 네. 슈에르 귀서는 집에서는. 아, 예, 이런 분이십니다. 사실 예. 이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주로 병맥주보다는 생맥주를 주로 즐겨 마시기 때문에 아하. 반드시 그러니까 영어로 드래프트 비어 생맥주에 해당하는 또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비라 앞에 알라스피나를 꼭 붙여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생맥주고 네. 독일에서는 아임비어 비테 하면은 그게 맥주란 뜻이 되겠지만 생맥주는 비어 폼파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폼파스를 알아야 돼요. 네. 뭐 그런 또 테크닉이 있습니다. 라스트라다님이 원래 동문과 출신이죠. 네, 나오기만 나왔어요. 독일어 발음이 유난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불어도 되시나요? 불어도 되죠. 불어는 이제 생맥주가 프레시옹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눌러서 뽑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반 하프리터 그러니까 그 원 파인트 하면은 데미 프레시옹 시베플레 하면은 생맥주 한 잔 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네, 이런 분이십니다. 네. 한도사님이 그 현지에서 굉장히 친구를 잘 사귀어가지고 프랑스에서 와인셀러를 남의 집에 와인셀러를 다 털어먹은 여행자 얘기를 알고 계신다고요? 네네. 그 전에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저하고 여행을 같이 했던 누님들이 세 분 계셨어요. 네. 저보다 서너 살 위에 누님들이셨는데 제가 그때는 좀 젊었을 때라 이 누님들도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던 거예요. 한참 이제 사람이 젊을 때죠. 한 분은 니스에서 이제 아침에 내려가지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몇 시에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각자 여행을 하고 저녁에 이제 떠나는 기차를 타기로 했는데 기차 시간이 다가와 가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누님들이. 그래서 초조하 기다리는데 기차 떠나기 정말 3, 4분 전에 막 뛰어오셨어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네. 그래서 그 영웅다움을 기차를 타고 들어보니까 누님들이 좀 키도 크고 늘씬하고 미인이세요. 잘 놀아요, 그리고. 네. 그래가지고 니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잔들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동양 미인 셋이 왔으니 프랑스 남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웬 잘생기고 정말 멋있는 남자가 오더래요. 네. 합석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러자고 한 잔 마시고 나더니 우리 집에 좋은 와인이 있다 라고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네. 그럼 한번 가보자고 갔대요. 근데 이 남자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원래. 그렇죠. 예. 네. 집에 갔는데 이 누님들이 이제 시간차 공격을 하신 거죠, 이제. 누님들이 시간차 공격하신다고요? 네. 어떻게 해요? 처음 이 아저씨를 이제 술을 마시게 한 거예요. 계속 오. 술을 권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이 아저씨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쓰러지시고. 기절해서 전사하시고 네. 누님들은 아저씨가 말한 대로 다 먹어도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술김에 오호라. 셀러에 있던 5대 샤또를 다 꺼내 드셨답니다. 5대 샤또가 다 있었어요? 예, 있었대요. 아이고야. 그걸 다 드시고 마지막에 이런 기회가 평생 언제 오리 해갖고 남은 걸 싹 긁어 드시고는 취해가지고 택시 타고 뛰고 해서 역까지 제 시간에 맞춰 오신 술이 거예요. 엄청 강한 분들이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한국 여자의 그 기세를 전 세계에 떨쳤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여행 상상 페이스북 게시판에 좀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더니 이태영 님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이상으로 현지인과 친해질 수 있는 요령이나 사례를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면 이름을 부르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2가지 이상의 이벤트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친밀도를 만드는 팁 같은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 이태영님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제 책 헬조선 인앤아웃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와. 유물론자기 때문에 네. 예, 책을 드리든지 아니면 선물을 드립니다. 직접 사인도 해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네. 근데 제가 좀 느껴보니까 사회 경제적인 그 격차가 크면은 사실 친구 만들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아니 외국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베트남에서 어떤 현지인 언니 배를 타고 수다를 굉장히 많이 떨었어요. 물론 돈을 내고.
그리고 나서 친구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속 발견한 건 이 사람은 나를 철저히 고객으로 보고 남들한테 홍보시켜가지고 돈 버는 도구로만 보는구나. 그걸 네, 깨닫고 네. 좀 서운했던 적이 있었고 좀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온 여행자들하고는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지는데 조금 뭐 소위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 선후진국 관계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같은 여행자끼리 만나느냐 아니면은 여행자 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으로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그 입장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이 질문을 현지인이라고만 하지 말고 현지인하고 외국인 여행자들까지 다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좀 넓히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제가 스페인 가가지고 일본인을 만났을 때는 이 일본인이 외국인이지만 제가 일본에 가면 그 사람이 현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다가 사귄 뭐 프랑스 친구 집에 나중에 가고 그다음에 오사카 친구 인도에서 사귀었는데 오사카 친구 집에 얼마 전에 갔다 오고 또 인도에서 같이 요가를 하던 친구 대만 친구 집에도 또 갔다 오고 그러니까 저는 세계 곳곳에 현지인 친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까미노에서 같이 걷던 헝가리 친구도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데려가서 네. 역사 다 보여주고 같이 놀았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체 실험을 해봤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예. 네. 한도사님이 그 비법이 하나 있으시던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거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거나 아니면 우리가 동일한 관심사를 갖고 있을 때 인간은 친해지기 마련이죠. 그건 외국분야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외국인들이 안다면 그쪽에서 먼저 접근을 해올 거 아닙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걸 하고 있다. 또는 나랑 공통분모가 있다 느끼면 먼저 그쪽에서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게 숙소라든가 공원에서 일단 운동을 합니다. 새벽에 어떤 운동을 하세요? 보통 무술 훈련을 하죠. 그랜드 스트레칭을 마스터, 하고, 네. 네. 스트레칭을 하고 기본기 훈련을 하고. 아니 근데 한도사님 그 다리가 일자로 찢어지는 걸 넘어간다면서요? 저는 가로 세로가 완전히 문어처럼 찢어지기 때문에 네. 그 장클로드 반담이 영화에서 하는 거 있죠. 의자 두 오호라. 개에 다리 올려놓고. 아니, 그것도 되세요? 네, 그거 됩니다. 잘 됩니다. 오호라. 그래서 숙소에서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외국인 여행자들이 지나가다가 막 몰려와서 구경을 해요. 네. 그리고 자기네끼리 소문을 내요. 네. 동양에서 그랜드 마스터가 왔다. 음흠. 그럼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네. 너 무술회 때문에 그렇다. 나는 뭐 했는데. 그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바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발차기 좀 알려달라. 그렇죠. 발차기 몇 번 보여주고 네. 기본 자세 좀 보여주고 하면 바로 그랜드 마스터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네. 그날 저녁에 저녁과 술값까지 다 해결이 되는 오호라. 그렇게 될 수 있죠. 아주 즐거운 인생이네요. 즐겁습니다. 아니 네. 근데 그런 몸이 좀 뻣뻣한 라스트라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굳이 외국인 나가서 현지인과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없어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행자들이 그 로망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로망이라고 보거든요. 여행자의 네. 로망. 어떤 게냐면 첫째 이제 우리가 그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개별 여행자들이 나는 관광객과 다르다. 난 여행자다라는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제는 나는 여행자도 아니다. 그렇죠. 나는 현지인이다라는 이제 로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잠깐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의 삶을 그대로 느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그러면서 여행 형태도 장기 체류가 나오거든요. 한 도시에서. 그래서 그 에어비앤비에서 정말 사람들이 마음을 파고드는 카페를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광고도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 여행은 네. 살아보는 거야. 그렇죠. 여행을 네. 살아보는 거야.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사실 이게 우리 미슐랭님이 얼마 전에 내신 책 그 헬조선 인앤아웃 헬조선 탈출로서의 여행하고도 어느 정도 또 맥락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제가 봤을 때 로망이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현지인처럼 살아보고 싶다. 특히 우리가 파리 같은 데 가면은 나는 파리지행처럼 살아보고 싶다라는. 파리지행하고 뉴욕하고 또 뉴욕하고 있죠. 네네. 이런 로망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 역시 그렇게 장기 체류를 많이 해보고 하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여행자고 거기서 평생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여행지와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짧은 순간에 잠깐 있었을 때 모든 게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거든요. 허니문처럼. 네. 근데 그게 비록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환상이 그나라로부터 깨지죠. 환상이 깨지는 거죠. 좀 전에 미슐랭님이 말했던 베트남 그 여성분에게도 그렇고 네. 당장 그렇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엄청나게 대해줬던 아파트 집주인이 뭐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쵸. 나를 엄청나게 괴롭힌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뭐 억지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한 곳에 오래 있으면은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늘 가던 식당에 가게 되고 그다음에 동네 꼬마들을 다 알게 되고 그 또 그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가게의 주인들을 알게 되면서 근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도 나름대로 친해지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사실 현지인들하고는 그렇게 굳이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은 없지만은 제가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동네 꼬마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과 굉장히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 사탕 주고 이런 건 좀 안 좋다는. 저는 그런 건 안 예. 해요. 저는 뻐꾸기를 날려줍니다. 한번 손 해보시죠. 뻐꾸기. 네. 손으로 이렇게 뻐꾸기 소리를 만들어서 네. 한국에서도 잘 하시잖아요. 한 번 더. 진짜 네. 뻐꾸기 같아요. 한국에서도 잘 하시잖아요. 이걸 이걸로 또 노래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꼬마 애들 한 이제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이걸 해주면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 다음부터 저에게 마음의 벽을 엄청 허물면서 이거 가르쳐 달라고 해요. 저한테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네. 그럼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거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리고- 저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성인에게는 날려서는 안 됩니다. 성인에게는. 그렇죠. 네. 특히 성인이 성에게는 날려서는 안 되는데. 네, 오해받죠. 오해받는데. 그리고 나면은 아이들이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은 저를 보면 전부 뻐꾸기를 가져와서 손으로 날려요. 뻐꾸기 이걸 흉내를 내요. 네, 빨간 바지를 입은 뻐꾸기 아저씨. 전 세계에 뻐꾸기 아저씨. 뻐꾸기 제자가 굉장히 많아졌네요. 그렇죠. 네. 뻐꾸기 제자. 아니 근데 어린애들하고만 친하면 뭔가 실익은 좀 없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린애들이 지나면은 네.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똑같아요. 부모들이 그쵸. 자기 아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은 이 사람이 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오히려 또 마음을 여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집에 좀 초대돼서 가셨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경우가 뭐냐면 이제 우리 한도사님은 이제 이래서 뭐 다리 찢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뭐 음악을 이렇게 제가 혼자 좀 듣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을 겨우는 경우가 여기서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스피커가 좀 엣지 있는 거여야 된다는 거. 예. 근데 이제 저는 남이 있을 때는 사실 음악 안 틀어요. 그건 또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틀어놓으면 그게 그 민폐가 되니까.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혼자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러시아 이제 바이칼 호수로 여행을 할 때 저기 울란우데라고 하는 그 부리아트 공화국의 주도에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길래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빅토르 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러시아 그 락 밴드가 있거든요. 어허. 그 전설적인 락 밴드. 네. 그래서 그 빅토르 초이가 이제 우리나라 고려인이에요. 고려인 3세인데. 근데 어쨌든 그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그 어떤 러시아 20대가 오더니 저보고 빅토르 초이를 너 듣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도 빅토르 초이 알아? 이러면서 또 이때 이야기가 마음은 이어지고. 막 또 시작이 됐어요. 그 그래서 혈액형 불렀던 그 혈액형 가수죠. 불렀던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날 저녁에 같이 술자리까지 또 돈은 누가 내고? 돈은 뭐 같이 내요. 저 네네. 20대에게 어떻게 내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까? 저도 어린이들을 가르치다가 네. 계속 먹고 자고를 공짜로 제공받은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전에 오래전인데 이집트 쪽에 후르가다라고 홍해 쪽에 작은 마을이 있죠. 후르가다를 가서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갔는데 게스트하우스라고 하기도 뭐한 게 방이 2개밖에 없는 민박집이에요. 근데 주인애가 이렇게 오더니 넌 코리안이냐 뭐 그렇다. 그러니 혹시 너 그러면 무술을 할 줄 아냐고 할 줄 안다 그랬더니 뭐 보여달래요. 그래서 네. 그때는 발차기가 잘 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우리 동네에 가라데 도장이 하나 있는데 너무 비싸고 우린 가난해서 못 보낸다.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데 너 있는 동안 가르쳐 줄 수 없겠니? 내가 너 잠자고 먹고는 내가 어이구. 해결해 줄게.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원래 홍해바다 넘어가는 배를 기다리러 온 건데 눌러 앉아가지고 한동안 그 집 아들 5살 먹은 애하고 옆집 애들 모아놓고 운동을 가르쳤어요. 아마 이 아이들이 지금쯤은 30대 청년이 돼 있겠죠. 다시 한번 이름이 그, 기억나요. 네. 그 이름이 핫산이었어요. 그 아줌 아이 이름이 핫산. 네.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아니 우리도 예전에 한도사님한테 팔괘장 배우다가 포기했는데 다시 배워야 될 아니요, 것 저는 같아요. 배우고 싶은데 네. 이제 너무 밖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쵸. 네. 네. 이런 전략도 좋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도 정말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는 네.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우리 미슐랭님은 주로 해외 나가서 한국 요리를 막 해줘서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그쵸.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이제 요가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같이 보고 이제
논문을 써야 돼서 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친해지나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또 한국 음식에 대한 로망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유럽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김치 하면은 마늘 냄새, 생강 냄새 이런 거 싫어한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김치 냄새 나면은 이 향기 너무 좋아. 나 먹고 싶어. 너 따라갈까? 뭐 이러면서 애들이 난리를 쳐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계속 김치를 담궜어요. 담고 된장은 이미 많이 가져갔죠. 네네. 그래가지고 된장국 끓이고 김치하고 뭐 나물 좀 무치고 해가지고 제 방에 부르면 애들이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봐 하고 막 친해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 나라로 또 초대도 하고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제가 해외 나가서 그 우리나라 한국 식당에 가보면은 정말 손님이 딱 두 종류였어요.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 현지에서 사는 한국 사람. 딱 두 종류뿐이었는데 지금은 현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죠. 개별적으로. 이게 이제 첫 번째는 한류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한류가 대장금부터 네. 드라마와 그다음에 케이팝이 보급되면서 그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과 이미지가 생기면서 요즘은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슐랭님이 김치를 담궈서 그렇게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면은 다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으로 대동단결하는 경우는 저 말고 한도사님도 또 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보통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보통 장기 체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한국인들은 김치 담그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배추가 구하기 어려운 데 많아도 무로 하면 무는 되지. 있으니까 깍두기는 네. 쉽게 담글 수 있죠. 아니면 양배추김치라도. 맞아요. 양배추김치. 저는 양배추김치를 안 먹습니다. 네. 군대에서 하도 많이 먹어서 질렸어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김치 담고 있으면은 서양인들이 관심 갖고 그쵸. 오고 또 담은 네. 김치 먹여주고 김치가 있으면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금방 친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장금 얘기 네.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예전에 대장금 한참 할 때 이란을 갔었는데 길에 가는 인기 거의 폭발이었죠. 모든 사람이 네. 붙잡고 양금을 아느냐고 물어요. 양금. 네, 양금. 현지어 발음. 네. 장금을 현지 발음 양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양금을 아느냐. 그래서 안다고 어떤 이상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알 리가 없죠. 텔레비에서만 본 거죠. 네네. 네. 하지만 우리나라 되게 뭐 유명한 배우고 뭐 얘기해주면 몹시 좋아하고 대장금의 나라에서 온 사람하고 얘기했다는 자체가 그들은 즐거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 한류라고 하는 한류 드라마나 노래가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현지인을 사귀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한류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시아만 유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유럽과 남미에서도 그 대폭발이에요. 특히 그쵸. 케이팝은 제가 이번에 앞에 에스토니아 그 탈린의 그 구시가 광장에서 10대 소녀들이 막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음악이 들어보니까 또 우리나라 케이팝이에요. 그래서 또 그 여자 소녀는 또 가슴에 BTS라고 쓰여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죠? 네. 방탄소년단. 네. 그래서 제가 방탄소년단 했더니 바로 막 그 한류 때문에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한국어를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오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저씨라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크죠. 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 5년 전에 미얀마를 이제 여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 미얀마에서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주몽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에 가면 항상 외국 사람들한테 이름을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어 이름 어려우니까 영어 이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사실 영어 이름을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그래서 My name is 주몽. 예. 나라마다 이제 그 나라 이름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베트남에서는 그때 한참 또 장동건 씨가 나온 드라마가 유행했을 때 그때 제가 베트남에서 장동건이라고 제 이름을 썼듯이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서는 그래서 꼬마애들이 하도 이름을 물어보길래 주몽이라고 했더니 제가 한번 아침에 이제 밥 먹으러 나가면 동네 꼬마애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주몽 그러면서 활쏘는 흉내 내면서. 자, 여기서 이름으로도 현지인들이 그렇죠.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러면 친해질 그때 수 이제 있다. 아까 날려줬던 뻐꾸기를 아이들한테 한 2번씩 날려주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에피소드인데 조금 더 제가 그 경험상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현지인과 우리가 친해진다는 것은 첫 번째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렇죠. 절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요. 두 번째는 너무 큰 기대나 너무 큰 그 실망을 하실 필요 없이 왜냐하면 너무 큰 기대를 하면은 그 기대에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환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여행자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그 큰 로망이
두 가지입니다. 일,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두 번째 또 큰 로망이 현지인 집에 초대를 받아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돈 안 내고 묵는다라든가. 그 다음에 초대를 하는 쪽에서도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안 좋은 결과로도 이어지는. 그래서 항상 이건 기브 앤 테이크다. 그 다음에 사람 사이는 전 세계 문화가 어떻게 다르든지 간에 어쨌든 오래 있고 서로 마음을 열고 이러다 보면 이제 다 친해져요. 대신 이제 유럽에서 문화권은 이런 게 있죠. 유럽을 놓고 보자면은 문화권이 북쪽의 추운 쪽은 되게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딱딱하고 잘 마음을 알 웃지도 수가 않고 없어요. 마음을 잘 안 열어요. 대신 이 마음을 열고 녹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한 번 신뢰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열어주고 남쪽 지중해는 딱 만나면 1분만 딱 지나면 바로 친구예요. 아미고. 바로 어우 예쁘다 벨라 보니다 막 나와요. 근데 다음날 막 술 마시다 다음날 아침에 누구세요? 뭐 다음날에 우리 집에 와 같이 놀자 했는데 딱 찾아가면 누구세요? 막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한 가지 이제 개인적인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두 사람이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매력이라든지 개인적인 뭐 관심사, 주특기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작은 선물을 사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물질로. 그렇죠. 특히 이제 해외는 그 없는데 한국에 있는 거. 특히 요즘 한류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남대문 시장에 가면 이게 작은 그 색동 동전 지갑 하나에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상점에 가면 한류 그렇죠. 상품 상점 그렇죠. 가면은 네. 우리나라 한류 스타들의 사진들이 있죠. 네. 그 조그마한 아, 사진들. 좋아요. 네. 그거를 한 100장, 200장을 사가세요. 굉장히 싸니까. 네. 안 나는 사람은 한 장씩 주면은 그것만으로도 바로 얘기를 그렇죠. 꺼낼 수 있어요. 한류를 적극 이용하자. 근데 그것도 이제 줄 때 또 상대를 잘 보고 줘야 됩니다. 상대가 중년 남성에게 방탄소년단 사진 주면 아무 그러면 안 효과가 되지. 없고 네네.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또 오히려 뭐 정말 장금? 오히려 한국에서 소주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팩 네. 소주.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 한류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누들 수프, 라면은 외국에도 많거든요. 근데 블랙 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블랙 누들, 짜장면. 그래서 가끔씩 해외에 갈 때 그 한국의 블랙 누들 짜파게티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끓여주면은 또 상당히 좋아하고 신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저는 제가 써보고 그 효과가 네. 좋았던 전략을 8개로 나눠봤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저는 사람들이 뭘 먹고 있으면 접근을 해서 빤히 쳐다보고 인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라오스에서 제가 갔는데 사람들이 좀 정다운 편이잖아요, 라오스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사바이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나갔는데 공사장에서 아저씨들이 그 뭐 콘크리트 이런 거 바르면서 자기들끼리 비어 라오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옆에 가서 사바이디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맥주 한 잔 하고 이제 네, 먹을 거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지나가다가 결혼식을 하고 있으면 저 또 가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밥 먹고 가라고 부르고 뭐 그러면 저 다 선물을 주고 와요. 저는. 네, 그리고 저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제는 그렇죠. 네, 사진 다 찍어주고 그거 그 자리에서 뽑아서 주고요. 그리고 까미노 데 산티아고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세 번째 날인가 제가 숙소에 가가지고 침대에 이제 올라가려고 그 신발끈 메고 있었나 그러고 있는데 제 등을 딛고 도움 닫기를 해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2층 침대로 올라갔어요. 정말 재수 없잖아요. 네네, 처음 그렇죠. 뭐 인사도 안 하고 이름도 모르는데 제 등을 밟다니. 정말 짜증나서 막 화내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 소문을 나중에 들은 거예요.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제가 네. 처음에 이 아저씨 진짜 다시는 안 보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친하게 갑자기 용서가 지내야겠다. 막 되죠. 네네네. 그죠? 네. 친하게 지내고 네. 싶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또 부에노스디아스 인사를 하고 아저씨 요리 잘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해서 그 아저씨가 3주간 저희 전속 요리사가 됐었어요. 오, 네, 성공했네요. 이름은 미겔. 바스크 지방에서 와서 거기 지방은 남자들이 대대로 부엌에 들어가서 같이 요리를 하면서 좀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데거든요. 이름 자체가 천사군요. 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참 성격은 안 좋지만 요리를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매일 맞춰주면서 3주간. 원래 대천사 미칼이 착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 대동단결이 된다는 거고 또 뭐 한두사님 얘기하셨지만 적극적인 캐릭터 라이징을 해가지고 흥미를 유발하는 전략도 되게 좋은 것 그리고 같아요. 요새는요. 앞으로의 미래는 앞으로 나중에 이제 여행할 젊은 사람들은 어쩌면 한국말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지인을 사귀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앞세대의 미국인들은 영국이나 미국인들은 영어만 갖고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는 영어 강사로 취직이 가능했으니까. 근데 요새는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점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학교를 다녀서 수강을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이미 듭니다.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한국어를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언어 자격증.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네. 가르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이 그걸 있습니다. 따서 요즘에 다른 사람들 굉장히 호이카 같은 데 많죠. 가서 그래서 저 중앙아시아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체류하는 사람들도 제가 요즘에 많이 알고 몽골이 있습니다. 대박이라는데. 네, 몽골. 그렇게 나의 한국인 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전략도 있는데 오히려 또 현지에 적극적으로 동화되는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인도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어서 안달났던 분이 있는데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인도의 현지 그 수행자 사두라고 하죠. 네, 네. 사두처럼 머리를 틀어 올리고 주황색 로브를 입고 딱 사두처럼 다니는데 백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현지인들도 다 가서 당신 뭐냐, 백인인데 사두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인도인들도 다 물어보고 외국인들도 다 당신 뭐냐 다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 레이키 강습을 판매를 하죠. 레이키라는 여기서 뉴에이지 수행 방법이고 이렇게 기운을 에너지를 만져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힐링 한자로는 방법인데. 연기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일본어로 읽으면 레이키죠. 레이키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아저씨 10일간 따라다니면서 400불인가 썼죠. 네. 그래서 장풍이 좀 나갑니까? 장풍은 안 나가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는 사기꾼이라고 해도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열흘 동안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네. 그 아저씨가 인도에서 10몇 년간 살면서 익힌 것들이랑 그리고 아저씨가 미국에서는 뭐 마약 중독자의 감옥수 날락하던 네, 네, 사람인데 거기서 사두가 되고 나니까 온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400불을 내고 그 아저씨랑 열흘을 논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지에서 액티비티라든지 그리고 저는 사실 안 했는데 다른 우리 그 여성분들을 보면 많이 하는 것 중에 현지에 가면 보통 그 하루짜리 컬리너리 스쿨 뭐 요리 체험 같은 거 저도 있거든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국에서. 미슐랭님이 그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하면은 또 가서 여러 여행자들을 만나서 그냥 같이 요리를 만들면서 뭔가 아무래도 같이 만들면서 뭔가를 하면은 금방 친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확장하면은 현지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선생님들을 이 인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컬처럴 브로커라고 해요. 문화를 중개하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중개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현지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중간 다리가 되기 주기 때문에 네. 자기 집에도 초대받아가고 시장에 한번 가볼래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영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설명도 듣고 자기 친구들하고 네, 뭐 네. 파티하는데 또 따라가고 네, 네, 네. 예, 현지 문화를 배워라 나왔고요. 네. 그 요리 가르쳐 주면서 서로 친해지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서양 애들한테 밥하는 법, 그다음에 라면 끓이는 법 단체 강습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서양 애들이 밥을 잘 못 짓잖아요, 우리처럼.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긴 풍선 있잖아요. 이렇게 풀어서 부는 네네. 긴 풍선 그걸로 이렇게 풍선을 꼬아서 뭐 강아지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배워놓으면은 현지에 가서 특히 아이들하고 친해지면은 금방 모든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저는 아까 좀 전에 폴라로이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포터블 그 사진 프린터를 들고 다니거든요. 요즘은 폴라로이드보다도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네네. 찍어서 바로 포터블 프린터로 이렇게 특히 좀 저개발국 네네. 가면은 아이들이 정말 태어나서 아직도 사진 한 장도 그쵸. 못 찍어본 애들이 많아요. 네. 그런 애들에게 주면은 정말 잊지 못하고 그러면 그 가족들하고도 다 친해지고 저 한 장 그렇습니다. 찍어주면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러와서 또 다른 가족 사진도 그렇죠. 찍어달라고 막 찍어달라고 하고.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뭐 또 뭐 기본적으로 간단한 뭐 마술이나 만드는 거 예, 타로 마술. 카드 점도 좋은 것 같아요. 타로 저는 카드라든지 타로 카드를 뭐. 들고 가서 식당에 가서 촥촥 카드를 썩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나는 네.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 여자친구랑 네. 헤어졌는데 다시 뭐 이렇게 될까요? 뭐 이런 거 막 물어봐요. 그럼 정말 친해지죠. 네. 타로보다는 화토를 들고 다니면 화투점을 화투가 치는 게 좋겠네요. 더 매력적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지인과 친해진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열린 마음이 어쨌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 열린 마음.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주려고도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자. 그거하고 네. 또 관련돼서 제 체험이 제가 멕시코에 처음 갔을 때 하숙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아줌마는 저한테 이제 한 달에 10만 원 받고 점심을 제공하고 방을 하나 주는 조건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딱 그 계약 조건이었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동사 변형해봐라. 오늘 뭐 배웠냐. 네, 네. 계속 단어 연습시키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밤에 밤새 울면서 아줌마의 남편이 바람난 이야기와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야기와 뭐 이런 네. 걸 들었고 마지막에는 아줌마가 막 아침도 차려주고 저녁도 차려주고 막 친구 집에 놀러 가자 그러고 맨날 수다 떨고 그랬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우리가 여행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우리 예전에 싸이월드 시절부터도 이게 이제 20, 30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젊은 여성들의 뭐 싸이월드랑 블로그를 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이 나라 사람들 너무 친절한 것 같아. 막 그런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경계합니다 그런 표현. 네. 예.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는 그게 친절한 게 그 분에게만 친절한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사실 전 세계 어디 가나 20, 30대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친절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한두사님이나 제가 가면 별로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네. 주로 가면은 제가 가서 이렇게 뭐 excuse me 물어보면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좀 젊고 아무래도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지나가면은 막 남들이 와서 서로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어쨌든 여행자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현지인처럼 오래 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어느 순간 이 골목이 익숙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 때쯤이 내가 떠날 때구나. 항상 또 그랬어요. 거의 알 때쯤 되면 이제 떠나게 되더라고요. 정들자 이별이라는 말처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행자다. 현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너무 환상은 품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네.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를 명심하면은 현지인들이나 여행자들하고 다 친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열린 마음. 네. 네. 그 구체적인 전략은 노하우는 네. 먹을 때 말 걸기. 아니면 뻔히 쳐다보기. 네. 그다음에 적극적인 캐릭터라이징 흥미 유발 전략. 근데 네, 그 네. 한류 열풍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먹을 때 많이 쳐다보기도 미슐랭님이 하는 게 괜찮은데 제가 많이 쳐다보면 싸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그래요. 요새 시선 폭력이라고 하죠. 예. 한두사님이 많이 쳐다보면 안 돼요. 또.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들어옵니다. 저는 빨리 쳐다보기만 하면 그냥 몇 기가 해결이 되는데 네. 그런 네. 사례가 네.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캘커타에서 장기 체류를 좀 했었어요. 네. 다들 그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캘커타라는 데가 되게 재밌는 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오래 있다가 이제 친해진 서양 백인 아가씨들한테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 남자 사귀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볼 땐 서양 여자 매력적인데 너네가 볼 때는 우리 동양 남자의 매력이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사귀어보고 싶은 애가 있는데 참 재밌는 게 한국 남자한테 말을 걸어보고 뭔가 친해보려고 제스처를 취하면 부끄러워한대요. 그렇죠. 코리안 가이는 투 샤이하다라고 그래요. 너무 부끄러움을 탄다. 근데 저는 왜 그런지 알죠? 아니요. 네. 영어가 안 돼서? 영어가 안 돼서 그래요. 네. 서양 여자들이 서양 아가씨들이 말을 걸었을 때 부끄럽고 당황하고 놀래서 그 다음에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남자들은 이제 그 평소에 로망을 이루어 보시려면 안 되는 영어라도 그냥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사람의 마음은 어차피 단어 몇 개만 얘기해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요점 정리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왔네요. 네, 영어를 공부해라. 요점 정리 계속 하세요. 근데 언어는 네. 기본이죠. 네. 네. 말이 안 네. 되면 친구를 사귈 수 없죠. 네, 계속 하세요. 예, 네. 또 요점 정리. 이건 빠졌는데 동물을 동반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로 여행하는 거예요. 좀 새로운 방법으로 네. 여행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잖아요. 네, 네. 저도 동남아 자전거 여행할 때 라오스의 시골을 자전거로 혼자서 가고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린애들이 몇십 미터 줄을 서서 전부 다 사바이디 완전 손을 흔드는 물결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또 집에 가자 밥 먹자 해서 가면은 아저씨가 밥 주고 뭐 그런 적 너무너무 많았고 또 요점 정리 들어가자면은 뭐 타로 카드 점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무술을 배워서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그리고 한도사님이 또 그 차를 마시고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꼬인다고. 차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네. 가급적 닭기를 좀 갖춰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 한도사님은 배낭에 닭이를 갖춰서 다니세요? 저는 커피 드리퍼까지 갖고 다닌 적도 있는데요. 뭐. 아니 거기다가 와인잔까지 항상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닭이를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수구 정도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딱 놓고서 네. 벌려놓고 차를 마시고 있으면 지나가던 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이게 뭐냐? 이게 코리아의 그린티다. 그러면
나 좀 맛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다가 이제 말이 통하면 친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죠. 저녁에 맥주는 사겠죠, 그 친구가.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예전에는 그 휴대용 에스프레소 주전자를 들고 다녔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직접 오지에서도 네. 직접 에스프레소를 끓여서 그리고 에스프레소 잔 데미타세라고 하는 작은 걸 들고 다녔어요. 모카포트 말이죠. 모카포트에 데미타세를 들고 다니면은 서양 사람들조차도 신기하게 쳐다보고 이태리 사람들이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와서 말을 걸어요 또. 네. 이걸 또 요약 정리하면은 네. 뭔가 신기한 물건을 들고 다녀라. 네. 아니 라스트라다님은 스피커뿐만 아니라 오만 IT 기기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예전에는 그때 카메라를 또 많이 들고 다녔죠. 네.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닌데 어떻게 뭐 카메라를 꺼내다 보면은 또 카메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뭐 항상 모든 거는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시작은 말의 시작은 독특한 관심사를 가져라 이렇게 네. 또 나오네요. 네. 그리고 뭐 라스트라다님이 말씀하셨지만 단골집을 만들어라. 네. 네, 이것도 한 가지 전략이고 제가 말했지만 현지 문화를 배워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문화 중개자가 되어준다. 뭐 요리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살사라든지 뭐 살사 댄스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그렇죠. 네. 요가라든지 네. 그리고 제가 말 안 했는데 현지 투어에 현지인들하고 참여하는 것도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인도 남부에서 제가 오로빌이라고 오로빌. 유명한 명상 공동체를 혼자 가기 힘들어서 인도 현지 투어에 참여했는데 인도인들이 외국인한테 관심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에 와라.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있고 가라. 그다음에 뭐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그걸 보고 가라. 계속 예, 초청이 들어왔었죠. 이거랑 연결하면 또 하숙하기 아까 네. 예, 얘기도 했었고요. 네, 이렇게 많은 전략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 10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길게 얘기를 네,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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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방송 뭐 재미있으셨어요? 얘기하면서? 네, 네.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요 다음 얘기는 아마 장기 체류 관련된 경험이나 노하우들 얘기 나올 것 같으네요. 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막 생각이 네. 떠오르고. 네. 네, 그러면은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번 방송을 잘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아요를 막 눌러주셔야 되겠죠. 네. 페이스북과 그다음에 KBS 라디오 콩 홈페이지 그리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네, 네, 친구들한테 전도도 하시고요. 네, 네이버에도 꼭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 여행 과외 때는 이런 얘기를 또 들려주세요 하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오늘처럼 열심히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 see the light. And love is a strange little creature. You chase her and miss her till one day you find her waiting there by your side. This is my time.